자, 이제 저기 바로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있죠? 4월 29일자 자료. 네. 18, 26강은 왜, 아니요, 문제 압축 안 했습니다. 여기 기출 문제 있는 건데, 이게 쟁점이요. 사례 문제는 예를 들어서 대집행이라 그래가지고 대집행 관련 보기를 사례로 내진 않아요. 그럼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요 대집행 관련되는 쟁점, 소송 관련 쟁점 이렇게 묶어서 냅니다. 그래서 주로 정답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제 사례를 배분했기 때문에 뒤로 가 있습니다. 뒤로 가 있습니다. 네. 자, 1번에 보시면요. 갑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기 전에 폐기물 처리 사업 제출했다. 자, 여러분 이 자료 한번 보실래요? 자료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3번입니다. 갑이요. 보시면 충주시장에게 폐기물 사업 지금 계획을 신청을 했죠.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죠. 그 충주시장이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내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이거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자, 처분입니까? 사업계획 적정 통보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계획 적정 통보는 처분입니다. 바로 뭡니까? 예비결정, 사전결정으로서 처분이 되는 거죠. 처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았으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일종의 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신청권 있는 자가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충주시장이요. 폐기물 사업 허가를 거부하면 그럼 거부는 처분이 돼요. 근데 갑이요.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긴 받았는데 갑이 하려고 하는 그 땅이요. 이 농림지역이었어요. 농림지역이면요. 그 폐기물 처리 절대 안 되거든요. 농지는 생산용지인데 생산용지에서 무슨 폐기물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바꿔야 돼요. 국토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뭐로? 도시지역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갑이요. 실제로는 위에 걸 한 게 아니라 국토계획 변경 신청을 들어간 겁니다. 국토계획 변경, 농지를 도시지역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이렇게 국토계획 변경 신청을 들어갔더니 충주시장이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원래는요, 국민들한테 계획 변경 신청권은 없죠. 없습니다. 원래 국민들한테 계획 변경 신청권은 없지만, 그렇죠. 공시그리님 잘하셨습니다. 국토계획 변경이 거부되는 순간 폐기물 처리업이 거부된 거예요. 국토계획 변경이 거부되는 순간 폐기물 처리업이 거부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토계획 변경 거부 처분은 곧 폐기물 처리업 거부 처분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국토계획 변경 신청권도 있고 이러한 경우는 있고 그래서 국토계획 변경 거부도 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로 쓴 게 1번이에요. 1번에 보시면 갑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국토기형 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에 이 경우라면 갑에게 국토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지문은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는요. 사업계획서 적합통보가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사전결정인데 1번에 그래서 맞고요. 2번에는 그래서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단계에서는 뭐만 본다 그랬습니까? 기존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개고 이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폐기물 양이 얼마인가 그것만 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단계에서는요. 기존의 폐기물 처리업 업체 몇 개 있지? 이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그거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단건만을 심사한다는 게 2번이 되죠. 그 다음에요. 어떤 처분이 재량행위라면 그 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이에요. 그래서 3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근데 4번은요. 사실 이게 출제자가 말입니다. 출제자가 물었던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사전 결정과 부분 허가가 달라요. 사전 결정과 부분 허가가 다릅니다. 사전 결정, 예비 결정과 부분 허가는 다른데 부분 허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고속철도를 놓아야 되는데 이게 구간이 이렇게 쭉 뭐 한 100km 된다 그러면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구간, 2구간, 3구간인데
1구간까지는 토지가 수용이 원활하게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간 KTX를 이제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서울 대전 간 구간은요 토지 수용이 원활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부분만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전체 경부선 노선 중에서 일부만 허가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은 공사를 들어갈 수 있죠. 그게 부분 허가입니다. 오리님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허가는요. 그러면 서울 대전 간만 나면 그 부분에는 건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비 결정은요. 예비 결정만으로 뭐를 사실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이 4번은 그래서 사전 결정만으로는 폐기물 처리를 못 한다는 겁니다. 사전 결정만으로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뭐 국어적으로 제가 자꾸 국어적으로 하라니까 또 기분 나빠지는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전이죠. 그럼 폐기물 처리 못 하죠. 부분 허가가 법률이 필요 없는 부분은요. 그 뜻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허가 권한이 있으면 부분에 대한 허가 권한은 전체에 대한 허가 권한에 포함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4번까지 우리 봤고요. 2번 문제 봅시다. 2번은요. 국가직 7급에서 이렇게 낸 거는요. 사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시험장에서 이 조문을 분석하고 있다? 이미 종쳤겠죠. 그죠? 종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라는 게 처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말이지 그 시험장에서 분석하고 뭐 환경부 장관 체크하고 지정 폐기물이 뭘까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합통보 예비 결정이죠. 그 자체가 처분입니다. 인생의 종을 왜 칩니까? 문제 안에 그 시간 걸린다고 인생의 종을 왜 칩니까? 1번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합통보는 그래서 하나의 처분이니까 네, 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리고 2번은요. 2번은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가 있으면 허가 단계에서는 나머지만을 심사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3번은요. 그렇죠. 예비결정은요. 부분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결정 본처분이 있으면 예비결정은 본처분에 흡수됩니다. 흡수됩니다. 따라서 3번 지문도 맞는 거고요. 그리고 4번은요. 여러분 보시면 이것도 또 제가 말씀드린 국어적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라는 게 2번과 4번은요. 모순되죠. 그죠?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가 있으면 허가 단계에서는 나머지만을 심사하면 된다는 말이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가 있으면요. 나머지만을 심사하니까 그 부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속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어 비문학의 사실은 뭐 거의 끝판왕이죠. 흡수되는 거랑 고치는 거랑은 다르죠. 근데 이게 자 우리님 잘 보십시오. 흡수되는 거는 그건 감액 말고요. 증액경정이 있죠. 증액경정도요. 똑같아요. 증액경정은요. 원처분이 있고 증액경정 처분이 있으면 보세요. 100만 원 했다가 200만 원 하면 이게 그대로 흡수되어서 원처분은 소멸되는 겁니다. 근데 감액은요. 보세요. 100만 원 했다가 50만 원 했죠. 100만 원이 50만 원에 흡수될 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걸 다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거꾸로 흡수된다는 용어도 씁니다. 그렇죠. 감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리님 질문의 답이 있습니다. 감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액이기 때문에. 증액은 자 보세요. 작은 처분이 있고 큰 처분이 있으면 작은 처분은 큰 처분에 흡수되겠죠. 하시겠습니까? 작은 처분이 있고 큰 처분이 흡수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흡수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이상한 게 특이한 게 감액이 되는 거예요. 감액이라는 말은 이게 있고 이게 있을 때 이게 더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흡수되겠죠. 역으로.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교도소장 X는요. 복역 중인 갑이 변호사에게 보내기에 발송을 의뢰한 서신을 법령상 검열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열하였다. 서신 검열입니다. 그죠? 여러분 서신 검열은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처분입니다. 처분인데 처분과 행정행위는 처분의 개념이 더 넓죠. 처분이 더 넓죠. 그죠? 그래서 바로 서신검열은 처분인데 이 서신검열은 잃는 거 아닙니까? 잃는 거예요. 잃는 거.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잃는 거예요. 잃는 거는 그 자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죠. 다만 상대방이 원톤 원하지 않든 읽을 수 있으니까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행정행위가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처분이 되는 겁니다. 1번을 봅시다. 이건 우리 계속 봤지만 특별 권력 관계에서행위라도 얼마든지 오늘날에는 사법심사 가능하다. 2번은요. 서신검열행위. 그렇죠. 특별 권력 관계에서라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4번은요. 곧바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면 민사소송이죠. 민사법원은 처분에 위법적 법 여부는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 가능하니까 4번도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봅시다. 어디가 체크돼야 됩니까? 4번 문제 여러분 어디 체크돼야 됩니까? 체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본 교부 방법으로 공개, 그게 체크돼야 됩니다. 사본 교부 방법으로 공개 청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보 공개 청구로 들어갔을 때 공공기관이 있죠. 공공기관은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기관은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있습니다. 원래 공개는요. 사본교부도 공개고요. 복제물교부도 공개고요. 열람도 공개예요. 그러나 청구인이 방법을 특정하는 순간 없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원래 공공기관은요. 어떻게 공개할지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량을. 그러나 청구인이 방법을 특정하면 그렇죠. 청구인이 방법을 특정하는 순간 공공기관의 재량이 없으니 그래서 아까 그게 체크되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첫品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갑이 사본교부 방법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댕댕이 맞습니다.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답은 쉬웠죠. 2번에 보시면요. 비공개 요청.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비공개 사유입니까? 아니죠. 그때는 이익형량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근데 이 원칙을 묻는 게 아니라 사례에서 이런 식으로 꼭 내줍니다. 사례도 아니든 간에 청구인이 특정하면 그렇게 내줍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봅시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죠. 여러분 정보공개 청구권자는요. 이해관계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이해관계를 불문한다.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지문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은 뭡니까? 4번은 뭐를 묻는 겁니까? 기본적 사실관계성. 뭐죠?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제시한 이유를요. 소송 중에 바꾸는 거예요. 그게 처분 사유의 추가 및 변경인데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하려면 그렇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지금 보시면 둘째 줄에 뭐라고 나옵니까?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청구 들어갔습니다. 1번 A. 이 작년 국가직 문제네요. 보시면 뭡니까? 개별 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바로 4번의 3번이랑 같은 거죠. 4번의 3번이랑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지문이 맞는 지문 끝났어야 돼요. 그래서 1번 지문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1번 지문에서 끝났어야 돼요. 2번에 보십시오.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를 떠나서요. 정보공개 거부는 처분입니다. 네, 틀리면 굶어야 됩니다. 어쨌든 2번 지문에 보시면 공개 거부가 처분이죠. 처분이니까 그렇지. 항고소송 들어가야 되죠. 잘하셨습니다. 3번입니다. 2번은 뭡니까? 우리 14조에 부분 공개 있죠. 부분 공개. 그러니까 자, 만약에 청구인이 공개 청구 들어갔는데요. 한 장의 페이지에 개인의 주민번호가 있고 이거 비공개 사유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부라도 공개를 해야 되죠. 근데 전부 다 비공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법원은 일부 취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가 3번입니다.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4번입니다. 이게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거는 뭡니까? 재판 중인 사안에 있다는 거는
소송 기록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걸 우리가 소송 기록이라 그러니 그게 아니더라도 원고가 제출하고 피고가 제출한 게 아니더라도 지금 법관들이 제가 좀 약간 그 뉘앙스는 다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거를 가지고 물었었죠. 그러니까 청구인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지금 재판관들이 의견이 어느 쪽으로 수렴되고 있느냐 다 비공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될 필요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6번에 보십니다. 6번에 갑은 행정처 여러분 6번 또 어디가 체크돼야 됩니까? 6번 또. 6번 또 어디가 체크돼야 됩니까? 그렇죠. 사본 교부 방법으로 공개해 줄 것을 그러니까 선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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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선택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번은 틀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2번은요. 비공개 요청에도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3번은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보시면 거기 보면 5번과 6번, 4번, 5번, 6번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취소 소송의 계속 중에 사유로 추가했죠. 바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입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인데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다, 사생활 침해가 있다 다르죠. 그래서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4번은요. 어디가 체크돼야 됩니까? 역시 이해관계를 불문한다. 그게 돼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시고 계시네요. 네, 네. 아주 잘하십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은 여러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갑은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과징금은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할 수도 있죠.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할 수도 있죠. 그럼 이때 과징금은요.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그렇죠. 댕댕님 잘하셨습니다. 재량입니다. 재량. 왜냐하면 영업정지를 할지 과징금을 할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재량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4번 지문이 틀린 거예요. 재량인 과징금 부과처분 1,000만 원 이하 부과할 수 있다 그랬는데 1,200만 원 부과했습니다. 200만 원만은 취소하죠. 그러면 1,000만 원이 확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원이 재량인의 금액을 법원이 직접 정하는 겁니다. 이건 안 돼요. 법원은요. 재량인을 어떻게 심사합니까? 재량인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할 때는 법원이 결론 내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로지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전부 취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1번은요. 과징금은 여러분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뭐죠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을 때 버스 기사들이요. 막 배차 간격을 엉망으로 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에 따르면 법인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는 버스 기사지만 회사한테 부과한다는 거죠. 그렇죠.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또 산으로 가시는데요. 양벌 규정은 그거 아니에요. 양벌 규정은 일단 첫째 양벌 규정은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도에게도 부과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양벌 규정이죠. 잘 보십시오. 양벌 규정. 자, 그렇죠. 양벌이죠. 맞습니다. 양벌. 벌 주는 거예요. 벌 주는 거. 양벌. 벌 주는 겁니다. 벌 주는 거. 그렇죠. 양벌이에요. 그러니까 벌. 양쪽 다 형벌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벌. 이제 여러분 안 헷갈리시겠죠? 이 양벌이 벌 준다 할 때 그 벌입니다. 양쪽 다 벌한다. 그러니까 과징금은 형벌 아니잖아요. 양벌 규정하고 다릅니다. 이거는요. 행위자가 아니라 책임자한테 부과한다. 법상 책임자한테 부과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흐흐님 이제 이해하시겠죠? 벌. 네, 벌. 그렇죠. 이제 네,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양벌 규정하고 다릅니다. 그냥 책임자한테 부과한다는 거예요. 책임자한테. 맞습니다. 지문 양벌 규정. 꿀 안 먹습니다. 네.
네, 양벌 규정. 양벌 규정. 그러니까 1번 지문은요. 양부 규정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은요. 여러분,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되는 게 뭡니까? 또 그것도 벌이죠, 벌. 벌. 그럼 벌이니까 이 과징금은요. 이 고의과실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의과실이 내가 일부러 그랬다? 내가 부주의했다는 거는 내면적인 거죠. 내면적인 거니까 이걸 우리가 주관적인 요소라 그래요. 주관적인 요소인데 원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행정상 제재 처분은요.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행정상 제재 처분은 객관적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술집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걸렸습니다. 그러면요. 주인이 일부러 팔았는지 근데 신나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팔았는지 아니면 부주의했는지 안 물어요. 그냥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만 있으면 영업정지는 들어갑니다. 영업정지는. 왜냐하면 이런 거를요. 일일이 주관적인 요소까지 따지게 되면 행정처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곧바로 들어가는데 다만 이 사람한테 형벌을 부과할 때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고의과실이 요구된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질문 틀린 거죠. 굉장히 자주 나오죠. 네. 그 다음에 3번은요. 과징금은 처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징금 나오면요. 늘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네, 메르시부님 맞습니다. 제일 처음 맞습니다. 과징금은 처분이고요. 과징금은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죠. 고고님은 지금 과징금은 원래 재량행위입니다. 근데 기속행위인 과징금이 있죠. 뭡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과징금은 이거는 기속이죠. 부동산, 그러니까 명의신탁 나오든 부동산 명의 그러면 그것만 기속행위로 가십시오. 네, 네, 잘하셨습니다. 화이팅님 또 잘하셨고요. 맞습니다. 과징금은 처분입니다. 과징금은 처분입니다. 자, 8번 문제 보시죠. 8번 문제 보시면요. 자, 이게 바로 역시 또 뭐냐? 과징금이죠. 근데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과징금, 사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행위거래처 우려가 있을 때는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 버스 사업 같은 경우 영업정지 내리면 이용객들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1번 질문 틀렸죠. 어디 때문에 틀렸습니까? 두 가지를 찾으십시오. 두 가지를. 자, 과징금 두 가지 체크하십시오. 여기 1번이 틀린 거. 맞습니다. 현실적인 행위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틀렸죠. 그 뒤에 고의과실을 요한다도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나 틀린 걸 내줬습니다. 근데도 틀리면요. 굶어야지. 당연히 굶어야지. 맞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은요. 그렇죠. 바로 정지를 할지 과징금을 할 통상은 재량입니다. 그리고 3번은요. 똑같죠. 과징금은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은요. 여러분 어디가 뭐 때문인지 아시겠죠? 뭐 때문인지. 어디 체크하셔야 돼요? 4번은요? 어디 체크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이님. 객관적 사실. 고의과실은 주관적인 요소예요. 주관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객관적 사실. 제가 일부러 그랬을까요? 그럼 내면이잖아요. 그럼 주관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럼 객관적 사실. 잘하셨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넷째 줄에 조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그럼 이게 영업정지 대신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조금 어렵습니다.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하나 체크합시다. 시청 청사 1층. 행정재산이죠. 임대했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불법적으로 점유. 자, 여러분,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죠. 근데 점유하고 있죠? 일단 행정재산이니까 부동산이고요. 자, 부동산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공시그리님 잘하셨습니다. 자, 거기 보면 휴지 공간을 점유하고 있죠. 근데 임대기간이 지났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파라다이스님 맞습니다. 나가야 되죠. 이게 바로 뭡니까? 퇴거 의무죠. 퇴거 의무. 다들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쟁점이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점유니까요. 퇴거 의무가 있죠. 근데도 점유하고 있죠. 이게 무단 점유예요. 이게 무단 점유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지났는데도 점유하고 있으니 이게 무단 점유예요. 무단 점유입니다. 퇴거 의무는 여러분 그 사람이 나가야 되죠. 퇴거 의무는 그 사람이 나가야 되죠. 남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 나가야 되지 남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대집행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요. 대집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3번 지문은 틀린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파라다이스님 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보시면 1번은요. 즉시강제 형태로 할 수는 없어요. 왜 즉시강제 형태로 할 수가 없는가 하면요. 즉시강제는요. 미리 의무를 명할 수 없는 급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급박한 거 아니잖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강제 형태로 안 됩니다. 2번은요. 왜 안 됩니까? 강제징수는 여러분 무슨 의무입니까? 강제징수는 뭐죠? 강제징수는 왜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돈이 아니라서 그렇죠. 금전급부 의무가 아니죠. 금전 의무가 아니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금전급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징수 안 돼요.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하나 보실래요? A시장은 갑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가징수할 수 있으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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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님. 무단점유니까요. 무단점유니까. 네, 무단점유니까. 그러니까 부과할 수 있고요. 그럼 명령을 내리는 거야 뭐 문제되지 않는데 뒤에 보십시오. 갑을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퇴거죠. 그럼 안 나가죠?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내 집에 누가 안 나가요? 내 집에 누가 안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집에 누가 들어와서 안 나갑니다. 내가 대신 나갑니까? 뭐 숙박업소 잡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경찰을 부르는데, 네. 욕해요. 야, 같이 살아요. 너 참 마음 좋다, 다들. 그렇죠. 끌어내야 되죠. 끌어내야 되죠. 끌어내야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끌어내는 게 이게, 보세요. 직접 그 사람의 신체 실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법률 용어로 치면 이게 뭡니까? 이 직접 강제예요. 이 직접 강제입니다. 그 직접 강제가 이게 행정 입장에서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게 직접 강제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직접 강제예요. 근데 여러분, 직접 강제는요. 우리 행정기본법 할 때도 봤습니다. 잘 보세요. 행정기본법 할 때도 봤습니다만 직접 강제는요.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됩니다. 왜? 직접 실력을 행사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있으면 일단 안 되고요. 또 하나는요. 그래서 직접 강제는 당연히 법률의 근거 필요하죠. 법률의 근거가 없어요.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강제 예는요. 기껏해봐야 2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영업소 폐쇄와 외국인의 강제 퇴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직접 강제 예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직접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행정상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소송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소송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민사소송을 제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땡땡님요. 코로나 걸려서 이송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니까 그건 즉시강제죠. 즉시강제. 그거는
그거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4번 잘 보셨죠? 이제 보십시오. 그래, 변상금 부과하죠?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시험 내지는 않는데요. 변상금은 변상금대로 부과하겠죠? 그리고도 안 나가면 끌어내겠죠? 그죠? 끌어내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거기 11번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십시오. 박스. 11번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요. 자, 이제 보십시오. 근데 여기에서는요. 조심하셔야 될 게, 자, 지금 10번에 있는 내용과 10번에 있는 그거랑 11번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요. 1번에 어디를 체크되셔야 됩니까? 1번에. 어디를 체크하시는 1번에는요? 그렇죠? 1번에 어디 체크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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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건물 조금 지금 답이 갈리는데요. 갈리는데 아니죠. 거기 퇴거 의무 체크하시면 안 돼요. 건물 철거 의무. 건물 철거 의무. 그리고는요. 아까 답이 나왔는데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이 퇴거 조치 그래도 되는데 건물 철거 의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아까는 여러분 자 11번 10번 사례 다시 보십시오. 10번 사례. 10번 사례는요. 자, 시청 청사 1층의 휴게 공간을 가백의 커피 전문점 공간으로 임대했다. 그죠? 근데 그 공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건 뭐냐? 이거는 나가라는 거지. 그 공간을 행정청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청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철거하는 게 아니죠. 철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11번 밑에 있는 박스 보시면 이번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불법 건물을 지은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불법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단으로 집을 하나 지어놓군요. 불법적으로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살고 있어요. 제가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한테 건물을 철거하라 그러겠지. 그럼 저한테 건물을 철거하라 그러면요. 그냥 저는 안에 있으면서 철거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철거하라는 말은요. 곧 거기를 떠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철거하라는 말에는 그 철거하면서 너는 그 장소를 나가라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라는 거는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번에 건물 철거 의무에는 철거 명령 내리죠. 철거 명령 내리면 철거하라, 나가라 두 가지가 동시에 나간다는 거예요. 철거 명령에는요. 철거랑 철거하라, 나가라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철거하라, 나가라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거 의무에는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거 명령을 불이행하면 철거권을 할 거 아닙니까?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하면 철거권 행사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철거 권한에는 퇴거 권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댕댕님 잘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2번 문제 보십시오. 그러니까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 아까 10번과는 사례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이건 점유자는요. 아까는 퇴가라는 거는 퇴가만 하는 거고요. 이거는요. 철거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철거권에는 퇴거 권한이 포함되어 있죠. 철거 권한에는 퇴거 권한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 철거할 수 있잖아요. 강제 퇴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소송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요. 2번에 보십시오. 따라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은, 이게 집행권은이 판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0번은요. 퇴거를 위해서 별도의 집행권은 판결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판결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요. 점유자가 철거를 해야 될 때는요.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퇴거를 명하는 판결문 필요 없다는 겁니다. 10번 사례와 구별하실 수 있겠죠. 10번 사례와 구별하시겠습니까, 지금? 아, 네.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건물 철거 의무를 실현하는 과정이죠. 건물 철거 의무를 실현하는 과정이죠. 그럼 여러분 봅시다. 건물 철거 의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2번에 보시죠. 별도로 판결문 필요 없다 그랬죠. 별도로 판결문은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3번 질문 어디가 체크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시그리님 잘하셨습니다. 소송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10번과 1, 2, 3을 구별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요 1번, 2번, 3번 하실 수 있겠죠? 자,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죠. 퇴거를 시킬 철거 권한에 퇴거 권한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퇴거 권한에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퇴거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방해하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예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니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번 또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잘 하시겠습니까 지금?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네, 네, 네. 하실 수 있겠죠? 정말 4번, 5번 그렇죠. 4번, 5번 같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4번, 5번 같은 말입니다. 요게 네, 그렇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나가라는 것과 그러니까 나가라는 그대로 두고 네가 나가라는 것 이거 우리가 쓸 테니까 나가라는 것과 철거에 다르다는 겁니다. 네, 네 하셨으면 됐습니다. 이게 오늘 제일 주기 좀 어려웠었던 주제인데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겁니다. 11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근데 철거가 완료되었죠?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러면 소위가 없죠? 소위가 없죠? 네. 1번 질문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소익이 없다. 그럼 소익이 없으면 각하되겠죠. 그리고 2번은요. 민사소송 제기하죠. 민사 부분은 위법적 법은 심리할 수 있습니다. 네. 2번 질문이 답이 되는 쉬운 문제였죠. 3번은 뭐 조문이 있는데요. 뭐 이건 뭐 굳이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4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이 사고 쳤죠.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죠. 어떨 때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질문 또 맞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쨌든 보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세요. 감염병 환자 등 인장소에서 일시적인 폐쇄. 이게 옛날에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또 그 일시적 폐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폐쇄 들어갔죠. 전형적인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즉시강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즉시강제랑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즉시강제도 실력 행사하는 거거든요. 직접 강제도 신체나 재산에 실력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철저하게 구분이 돼요. 왜? 의무를 주고 들어가면 강제집행이죠. 직접 강제는 강제집행 중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강제는 의무를 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 의무 안 주고 들어갔죠? 그럼 즉시강제예요. 그러니까 즉시강제랑 강제집행을 이행하고 있는가? 즉시강제랑 강제집행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바로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다. 써니보라트님 맞습니다. 큰 카테고리를 잘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일부 기억은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니은에 보시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즉시강제도 권력적 사실행위거든요. 즉시강제도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그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이긴 하지만 이미 뭐 이번 격리가 끝났으면 소송 제기할 필요 없죠. 그죠? 그렇죠. 니은 또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즉시강제는 여러분 영장에 대해서 우리 판례 어떤 입장입니까? 필요설입니까? 불효설입니까? 절충설이죠. 절충설이죠. 그러니까 이번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면요. 영장주의 원칙 위반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절충설이죠. 맞습니다. 네네 잘하시네요. 네.
아니요, 댕댕님, 그거랑 뉘앙스 좀 다릅니다. 필요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영장이 적용 안 될 때가 있다 이 뜻입니다. 네, 시험에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대법원의 입장만 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 입장도 한번 구별을 해서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요. 벌금이니 여러분, 자 80조 보십시오. 80조. 그 위에 조문 80조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대법원 입장을 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둘 다 기억을 하십시오. 네. 네, 댕댕님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네. 80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자, 보십시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법이거든요. 근데 행정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게 행정형벌입니다. 네. 네. 교추님 잘하셨습니다. 행정형벌입니다. 이게 행정형벌입니다. 이게 행정형벌입니다. 행정형벌이니까요. 당연히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과실도 있어야 됩니다. 리얼이죠. 그 다음에 미음에 보시면요. 잘 보세요. 요게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또 헷갈렸었던 과징금과 달리 미음에 보시면요. 종업원과 함께 법인 또 처벌한다. 법인 또 벌금에 처하는 거 있죠. 그렇죠. 자, 젤리님이 그게 양벌 규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양벌 규정입니다. 이 양벌 규정이에요. 이게 양벌 규정. 양벌 규정에 따를 때 이게 양벌 규정인데요. 그럼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법인한테 처벌을 하려면요. 그때는 법인한테도 당연히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님 잘하셨습니다. 법인한테도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독자적인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그 독자적인 책임이 이게 고의과실입니다. 고의과실. 네. 왜? 형벌은요. 고의과실이 없으면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는요. 이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양벌 규정이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이게 다 위헌 결정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단 법인이 감독을 게을리지 않았으면 법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두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뭐 오늘 도움 되셨으니까 다행입니다.